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식잔소리 정재현 멘토입니다. 시장은 괜찮네요. 거래소 시장은 0.11% 상승한 2000.56포인트. 2000. 얼마 만에 보는 2000포인트입니까? 코스닥 시장은 0.42% 상승한 633.02포인트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여전히 외국인 쪽에서 매수를 해주면 지수 상승이 가능하다라는 부분들, 이 공식은 깨지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기관 쪽에서는 600억대의 매도 우위를 좀 기록을 해주고 있지만 외국인과 개인이 함께 동반 매수를 해주면서 거래소 시장 2000포인트 안착 시도가 좀 나와주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은 여전히 신고가의 흐름이죠. 기관 쪽과 개인 쪽의 합작품입니다. 반대로 외국인은 약 84억 정도 매도 우위를 좀 기록을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인데, 이 부분들 시장에 대한 전략은 마지막 잔소리 시간에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먼저 주식잔소리 참여 방법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잔소리는 두 가지 방법이 있죠. 전화상담과 문자상담이 있습니다. 전화번호는 02-3153-2611, 2612 두 대의 전화가 설치가 되어 있고요. 문자는요, 무료 문자입니다. 013-3366-0110 번으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문자를 보내주실 때 매수가 비중, 그리고 장기인지 아니면 단기인지 이 부분들을 체크를 문자에 적어서 보내주시면 수월한 상담이 가능하다는 점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주식잔소리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입니다. MC넥스를 매수를 하셨네요. 21,500원에 비중 15%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일단 이 MC넥스를 좀 매수를 하셨는데, 제가 MC 더맥스를 좀 좋아하죠. 가수 MC넥스 한번 봅시다. MC넥스를 보게 되면 최근에 좀 많이 올랐어요. 21,500원짜리대에 매수를 하셨는데 2만원짜리대를 일단 지지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네요. 거래량이 감소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고, 일단 거래량이 감소가 되면서 어느 정도 조정을 좀 받고 있는 그런 모습들인데, 잠깐 수급적인 부분들을 한번 볼까요? 수급적인 부분들은 기관과 외국인, 개인 공방전입니다. 매수매도 같이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여지고 있죠. 카메라 모듈 쪽의 사업을 영위를 해 나가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실적이 그래도 2014년도에 좋아졌어요. 올해는 조금 더 좋아질 것으로 예상을 하네. 한 10% 정도? 매출도 약 한 10% 조금 안 되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그렇다면 추가적인 상승은 조금 제한적이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어떤 기업과의 M&A 요거 얘기도 좀 나와주고 있는데, 그러한 모멘텀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조금 더 보유를 해본다라면 23,000원대짜리 때까지는 움직임이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일단은 지금 현재 주가가 조금 고평가가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인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해보시는 전략, 너무 비싸게 좀 매수를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한 23,000원, 22,500원에서 23,000원 정도의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보시기를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비스타를 매수하셨네요. 5,740원에 15%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매도해야 될까요? 라고 좀 물어보셨어요. 아비스타 5,740원. 내수 섹터죠. 섬유 의복 섹터예요. 그죠?
섬유 의복 섹터인데 주가가 올해 이제 영업이익은 내고 있는데 단기순이익에 대한 적자 규모가 축소가 됐고 올해는 이제 턴어라운드가 좀 예상이 되는 그런 기업입니다. 부채 비중이 부채비율이 조금 높은 그런 상황이에요. 일단은 많이 빠졌기 때문에 기술적인 반등이 좀 나오지 않을까. 그렇다면 6,500원대 정도까지는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좀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도 조금 더 보유를 해보시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고, 수급적으로 외국인 쪽에서 뭐 큰 물량은 아니지만 찔끔 들어와주는 그런 모습들도 좀 나타나고 있고요. 그렇다면 일단은 조금 더 상승 시도는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보유를 해보시고요. 리스크 관리 자리 때는 뭐 5,200원 정도 잡으시면 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리스크 관리 때는 그 정도 좀 잡아보시고 한 6,600원 자리 때 1차적으로 단기적으로 보게 되면 그 자리 때가 저항 자리 때예요. 그러니까 그 자리 때는 한 번쯤은 끊어주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텔레필드를 매수를 하셨어요. 3,900원. 비중은 10% 단기 부탁드립니다. 라고 좀 물어보셨네요. 텔레칩스. 텔레필드네요. 3,900원. 매수는 일단 잘했네요. 매수는 상당히 좀 잘하셨어요. 잘하셨는데 이거 자랑하려고 하셨나? 단기인데 호가를 보면 24만 주네요. 왜 상한가가 갔을까요? 글쎄요. 이건 통신 장비 쪽 섹터인데 투자 경고 지정이 되고 아마 이거 투자 경고로 좀 넘어가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사실 이거는 차트적인 부분들로 좀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잠깐 실적 한번 볼게요. 실적은 실적도 증가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났네요. 3,300원. 일단은 넘어갔고 적자는 나지는 않고 있는데 작년에 그래도 실적에 대한 증가 폭이 두 자리 숫자. 일단 영업이익 6억에서 29억, 3억에서 22억 상당히 큰 폭에 좀 증가를 했네요. 장비 쪽 사업을 좀 영위를 하고 있어요. 광전송 장비, 판매 뭐 이런 부분들 좀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는데 추가적인 상승 시도가 좀 나오지 않을까. 가보지 못했던 길을 좀 가고 있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근데 3,900원짜리 때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일단은 단기적으로 좀 접근을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익절가 단기적으로 한 4,200원 정도 좀 잡아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 4,200원짜리 때가 이탈되면 전량 차익을 해보시는 전략. 그리고 만약에 오늘 거래량이 증가가 되면서 상한가가 아니라 거래량이 감소가 되면서 상한가를 기록을 했어요. 내일 10% 이상 갭상승 출발하거나 아니면 점상이라면은 상관이 없어요. 근데 그 이하권으로 출발하거나 그러면은 일단은 일부 좀 때려 놓고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좀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물량만 계속적으로 분봉을 좀 보게 되면 5분봉으로 좀 보게 되면 5분봉에 22평 자리대 있죠? 그 자리대가 이탈이 되면 일단 차익을 좀 해보시는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 점 좀 참고를 하시고 수익 축하드립니다. 자, 다음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KH바텍이네요. 37,000원 40% 두 달 정도 보고 있습니다. 라고 좀 물어보셨네요. KH바텍 37,000원 두 달 정도를 보고 있다. 글쎄요. 일단은 조정은 좀 받은 그런 상황들인데 박스 권역이 좀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두 달 정도를 보유를 하신다라면 조금 더 보유를 해보셔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리스크 관리 자리 때는 34,000원 정도 좀 설정을 해놓고 보시는 전략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잠깐 주봉 볼까요? 주봉이 이렇게 올라가고 나서 조정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폭만큼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겠죠? 이 폭만큼 이렇게 올라가는 목표치는 일단 도달이 됐는데, 이 4만원짜리 때, 4만500원짜리 때가 저항자리 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 자리대가 지금 4만500원짜리 때가 절반 정도의 되돌림 자리대가 아닌가 싶거든요. 1차적으로 4만500원, 2차 4만3천원 정도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리스크 관리 자리대 34,000원.
제시해 드릴 테니까 그 점 참고를 하시고 좀 대응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전화 한번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해서 전화 주셨나요? 네, 현대로템이요. 현대로템이요. 네, 20%고요. 네. 18,400원. 18,400원. 네. 매수하신 이유가 있으세요? 이거 12월 달에요. 네, 저기, 철도, 네, 해외로다가, 철도 사업 하는 적이라 그래서, 네, 뭣도 좀 보고 그래가지고, 네. 샀거든요. 2번 산 거예요. 2번? 네네. 12월 달 비싸게 샀고, 네. 1월 초에 좀 사서 18,400원이에요. 현대로템이 철도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는 거는 맞아요. 네네네. 실적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그래서 요즘에는 그런 건 실적이요? 네. 그전에는 나빴는데, 네. 요즘 제가 조금 올라와서 제가 사는 것마다 자꾸 내려가가지고, 요거 조금 요즘에 상담도 여러 번 해주시더라고요. 네. 저기 문자로다가. 그래서 제가 보니까 요즘은 이제 올해 실적이 좋아진다고 네. 그리는 것 같은데. 예, 일단 당기 순이익은 2014년도에 좀 적자를 기록했어요. 150억대. 네네네. 올해 돌아설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영업이익 1200억에 당기 순이익 한 790억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는데, 네. 솔직히 봐야 알 것 같아요. 확인을 해봐야 알 것 같고, 네네.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를 하죠, 이제. 네. 저 먼 미래지만. 그러면 그쪽에 고속철도도 설치를 해야 되고, 이런저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이슈거리들이. 네. 그리고 저쪽 호남 지방 쪽도 뭐 하고, 지금 KTX, 공사를 좀 하고 있고, 그러면 추가적인 상승을 좀 할 수는 있어 보이는데, 네네. 하락 추세대를 일단 벗겨내지는 못했어요. 네. 일단 단기적으로 좀 보신다라면 한 2만원대 초반 자리대, 그 자리대가 일단 단기 저항 자리대가 좀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네. 좀 여유 있게 보셨어요? 이거 또 몇 개월 돼가지고요. 요새 또 새로 되는 게 또 있어서, 네. 조금 저거 되면은 그냥, 제 생각에 저번에 이렇게 상담해 버리시는 거 보니까 2만원 선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만큼 가면 매도하고, 음. 다른 걸로 갈아탈까 하는데, 일단 지금 거래량이 조금씩 증가가 되고 있고, 네네. 그러하니까 2만원대에서는 매도를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18,400원이 한 10% 정도 기대 수익이 나오네요. 그죠? 네. 그러니까 그 정도 수익이 나오게 되면 다른 종목을 한번 교체를 한번 해보세요. 네. 지금 이 현대로템이 주가가 상당히 뭐 싸다라고 하거나 그런 부분들은 아니거든요. 네. 일단 지금 구간에도 조금 싼 구간이면은 틀림이 없습니다. 예. 싼 구간이면 틀림이 없는데,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뭐 22,000원짜리대까지도 보이긴 하는데, 네네. 일단 1차적으로 2만원대 초반권역이 저항 자리대로 좀 되지 않을까라 좀 판단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정도 라인대에서는 한 번쯤은 종목 교체를 해보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기관 쪽에서 2만주 뭐 전날 매수가 들어와 줬는데, 이게 연속성은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결국에는 한 2만원대 정도 초반 오게 되면은 어머님이 좀 보셨던 종목으로 교체를 좀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네요. 네. 선생님 고맙습니다. 예, 성공 투자하십시오. 네, 선생님 강연에 갔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들어가세요. 자, 다음 전화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해서 전화 주셨나요? 네페스고요. 네. 매입 단가는 10,750원이고요. 네. 비중은 40%입니다. 1150원? 10,150원. 네, 그러니까 1150원. 네, 비중은 비중 40%. 40%. 네. 매수하신 이유가 있으세요? 뭐 자꾸 방송에서 뭐 반도체 뭐 잘 간다고 그래가지고 네. 그래서 매수했습니다.
좀 비싸게 매수하셨어요? 비싸게 매수했다고요? 네. 아, 그래요? 네, 비싸게 매수하셨어요. 일단은 지금 주가가 11,300원대까지 좀 상승을 했다가 약간 눌림이거든요. 네. 근데 그 자리대가 저항 자리대예요. 일단 지금 현재 상황으로만 보면. 근데 네페스가 올해 실적이 좀 좋아질 것으로 예상은 하고 있어요. 사실. 네. 작년에 63억 정도 기록했는데 올해 한 280억대 영업이익을 좀 기록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단기 순이익도 한 180억대로 증가를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주식 같은 경우는 좀 여유 있게 보셨다라면 아무래도 좀 더 상승이 좀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 중기적으로 보게 된다면 14,000원 정도 때까지는 보여지거든요, 일단. 예. 근데 단기적으로 보셨어요? 아니면 좀 여유 있게 보셨어요? 한 중기로요. 중기적으로 예. 한 3개월에서 뭐 한 5개월 뭐 이 정도 좀 될 것 같은데, 예. 그 정도 보셨다라면 좀 더 끌고 가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14,000원짜리 때까지. 일단은 조금 더. 예. 지금 관해서 뭐 확 급등이 나오거나 그러기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보여지지만, 추세적인 상승은 좀 가능해 보인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지금 10,000원대 초반짜리 때 좀 매수를 하셨단 말이에요. 네. 만약에 조정을 받게 된다라면 이거 10,000원도 살짝 하회하는 그런 눌림목이 좀 나와줄 수도 있습니다. 네. 그 점을 좀 염두를 해 놓고 보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그 정도 눌림목이 온다라고 하더라도 추세가 꺾이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좀 여유 있게 보실 수 있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하다라는 거. 그리고 리스크 관리 자리대를 굳이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이거는 9,900원짜리대예요. 9,900원대. 그 9,900원짜리대만 깨지 않으면 좀 괜찮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더 보유를 해보시길 권해드리도록 할게요. 요 정고점 자리대가 넘어가게 되면 아마 추가적으로 한 단계 주가는 레벨업이 될 수가 있으니까, 실적 좋아지고 반도체 업황 괜찮고 추세 돌렸고 그렇다면 보유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이유가 될 것이고, 수급도 상당히 좋거든요. 네.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게 크게 나쁜 부분들은 없기 때문에 일단 좀 더 보유를 해보실 수 있는 그런 전략을 제시를 좀 해드릴게요. 네, 예, 감사합니다. 예, 성공 투자하십시오. 네, 수고하십시오. 예. 자, 다음 종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바텍이네요. 12,400원에 30% 매도해야 하나요? 라고 물어보셨네요. 아바텍 12,400원. 소폭 밀려 내려오고 있어요, 아바텍이. 근데 이 아바텍도 올해 실적이 좋아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이거 보유하세요. 이거 보유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 매물 소화를 하고 난 이후에는 한 차례 추가적인 상승 시도가 분명히 나올 겁니다. 14,000원 넘어가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봤을 때 신고가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다만 이제 주가가 다른 종목군들은 올라가는데 내 종목은 안 올라가니까 답답한 그런 부분들은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올라가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 따라 들어가게 되면 거기서 만약에 다행히 올라가면 상관이 없는데 물려버리게 되면 이게 심리가 또 깨져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 외동매매를 좀 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계좌 손실이 점점 더 커지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좋은 주식을 매수를 하셨는데 등락이 조금 더디다고 해가지고 종목을 교체하는 습관은 그렇게 썩 좋은 습관은 아닌 것 같습니다. 괜찮은 주가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실적도 좋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마찬가지로 아바텍도 반도체 장비 쪽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렇다면 충분히 매수를 해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보유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전략이 좀 될 수도 있고, 중국 시장 쪽에서도 나름대로 괜찮은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으니까 일단 14,000원, 기본적으로 14,000원대까지는 들고 가보실 수 있는 그런 전략을 제시를 해드릴 테니까 참고하시고요. 아마 이 기업이 11,000원짜리 때만 깨지 않으면 괜찮을 거예요. 좀 러프하게 잡아드렸는데 이 자리는 깨지는 않을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더 보유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전략을 말씀드릴 테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손오공이네요. 5,500원. 40% 매도해도 될까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손오공 5,500원. 참 5,500원. 추세가 요래 그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지금 고가권역에 오긴 왔는데 최근 들어가면서 지금 상승을 했을 때 흐름들을 보게 되면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움직이고 있죠. 매물을 다 잡아먹고 있는 거예요. 샀다가 매물 소화해주고 다시 움직이고, 매물 소화 다시 움직이고, 매물 소화해주고 나서 다시 움직일 겁니다. 일단 지금 손실이 좀 상당히 크거든요. 올해 손오공이 좀 턴어라운드를 예상을 하고 있는데 작년까지 적자였었어요. 근데 올해 턴어라운드를 할 것으로 좀 전망을 좀 하고 있는데 일단은 좀 지켜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저항자리 때까지는 왔으나 다시 한번 매물 소화하고 나서 다시 한번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 그렇다면 최소 4,000원대 중반권역에 갔을 때 그때 리스크 관리를 한다든가 그게 좀 더 좋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손실이 조금 30%가 넘는 손실이에요. 30% 넘는 손실이기 때문에 일단은 반등을 조금 더 노려보실 수 있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대신에 40%시니까 추가 매수나 이런 거는 하지 마세요. 하지 마시고 그냥 가지고 있는 것만 4,000원대에서 매도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좀 예상이 되니까 그때까지는 조금 더 참고 버텨보시는 전략을 좀 말씀드릴 테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상담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고요. 마지막 잔소리 시간입니다. 2,000포인트를 넘어서려면 자동차 쪽 섹터를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동차 업종이 2,000포인트를 넘어가게 된다라면 자동차 업종이 좀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날 거예요. 현대차 2%대 상승해주고 있고 자동차 부품주들도 좀 나름대로 괜찮은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일단 유돌 섹터, 즉 현대 기아차가 미국 시장 점유율이 조금 소폭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러한 기조가 유지가 된다라면 아마도 반도체랜다. 자동차 쪽에 대한 상승이 좀 더 나올 수가 있어 보이지 않을까. 그렇다고 해서 개인 투자자분들 따라 들어가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 섹터에 대해서 비중이 좀 있으니까 시총에 대해서 이쪽 섹터가 움직이면은 아마 2,000포인트를 좀 안착하고 넘어서는 흐름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 싶으니까요. 요 자동차 쪽 섹터를 체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 날 정예사단 강연회 있습니다. 단독으로 진행을 하죠. 먼저 3월 7일 토요일이죠. 이번 주 토요일 오후 2시에는요. 예병근 멘토님이 강연을 합니다. NH투자증권 미아 지점에서 강연을 하는데요. 지하철 4호선이죠. 미아 사거리역 3번 출구로 나오시고 50m만 가시다 보면 좌측에 에코피아 빌딩이 있습니다. 그곳 2층에서 진행을 합니다. 1층은 지점이고요. 2층은 교육장이거든요. 그러니까 2층으로 올라오시면 되니까요. 많이들 참여해 주시고 참가비는 무료고요. 문의는 1577-7451번으로 문의하시면 되고요. 그날 똑같이 저도 오후 2시에 진행을 합니다. 장소는 동부증권 인천지점이에요. 지하철 7호선이죠. 굴포천역 8번 출구로 나오시면 정면에 메디캐슬 빌딩이 있습니다. 그곳 2층에서 진행을 하는데요. 참가비는 무료고요. 문의는 1577-7451번으로 문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연에는 제가 연속성이 있어요. 오늘은 좀 더 이번 주에 할 때는 좀 좀 자세하게 파고 들어갈 예정이니 참여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자, 저는 여기서 물러나도록 하겠고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